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최근 성남에서 성남FC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사하고 검사하고 쌍욕만 안 했지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검사한테 꼼수 부리지 마라, 야비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검사는 지금 검찰을 모욕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 성남FC 사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 네이버라든지 두산건설, 차병원 이런 기업들이 성남FC에 홍보료를 지급하면서 광고를 했죠. 근데 검찰은 이들이 지급한 이 광고비가 후원이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뇌물이야 이러면서 사건을 만들어서 수사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FC 사건은 본인 재판은 지금 서울에서 대장동 위례 사건하고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성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이 기업체 관계자들하고 성남FC 대표이사, 전 성남시 공무원 이런 사람들 한 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충돌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검찰이 증인만 470명을 넘게 신청을 한 겁니다. 한 서너 개 기업, 성남시, 성남FC 관계자 이런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47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거르고 걸러서 그중에 검찰이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소지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 특정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거 이제 거르고 걸르는데도 아직도 수백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최근에 발생을 했는데 그건 뭐냐. 재판장이 보니까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 중에 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재판이라는 게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이제 양측을 구성하고 있는데 양쪽 다 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호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와서 앉아서 변론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피고인이 쓴 변호인 선임계가 필요하죠.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남 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거기에 공판 유지를 위해서 재판에 출석하는 검사는 성남지청 소속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아무리 봐도 다른 지역 검사가 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걸 따져 물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2일에 있었던 법정 풍경인데요. 재판장이 묻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검사들 소속이 어딥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검사가 우리가 그걸 왜 알려주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성의가 없어요. 재판장이 우리 성남에서 하고 있는 재판에 타 지역의 검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검사가 검사 인사명령을 받아서 한다. 인사명령 받아서 한다니까 재판부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내라고 다음 기일 전까지 인사명령과 법적 근거를 제출해. 이렇게 소송 지휘를 한 겁니다. 자, 이 같은 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판사하고 검사하고 이제 언쟁을 하다가 검사가 증인 신문상 증인을 신문하기 위한 질문 내용이죠. 그거를 변호인에게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신문상 미리 제출해서 당당하게 해라. 검사가 꼼수 부리면 되겠냐. 야비하게 하면 안 된다. 논쟁 끝에 이제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검사가 검찰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재판장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아니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소송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 증인 신문할 때 그 신문 내용, 질문 내용이죠. 그거를 재판부에도 제출하고 변호인에게도 제공을 합니다. 이 신문사항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또 달려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문 내용이 적혀 있는 건데 그 신문이 끝나고 나면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할 때 그 주신문 내용을 토대로 반대 신문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받아보면 검사의 신문 내용이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는 허점을 발견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반대 신문을 준비할 때 좀 용이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그걸 미리 안 줘요. 현장에서 법정에서 출력해와서 신문할 때 현장에서 나눠줍니다. 그러고 끝나고 나면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오늘 예정된 걸 다 못 끝냈어, 신문사항을. 다음 기일에 계속해야 돼. 그러면은 아직 오늘 안 끝낸 거 돌려줘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재판부가 그 미리 제출해라, 신문사항. 검사들의 주신문을 왜 늦게 제출하냐. 이게 꼼수 부리는 거다. 야비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사들하고 정면 충돌하고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겁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서 본 부분이에요. 검사 관할에 관한 부분이죠. 성남지청 소속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들어와 있는 검사들 소속이 어디냐 밝혀라. 우리는 뭐 인사명령 받아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그 근거를 내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다음 기일 전까지 근거 내.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3주가 지나고 8월 12일에 다시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지난번에 성남지청에 근무하지 않는 검사들 관할 외의 재판에 관여하는 근거자료 제출하라고 했지. 근데 왜 제출 안 하니? 라고 물으니까 검사가 검찰청법과 법무부령 4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렇게 재판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다. 재판장이 검찰청법상 검사는 소속 청 관할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 성남지청 소속이 아닌 검사들은 당신들이 말하는 인사발령 그리고 그 근거자료 한번 제출해봐 라고 하니까 검사가 버티는 거예요. 우린 제출할 수 없다. 이거 대놓고 들이받는 거죠. 판사가 열받겠죠. 판사가 다시 말할게. 성남지청 소속 아닌 검사 인사발령 니들이 말하는 그 인사발령 근거자료 일주일 내에 제출해 라고 소송 지휘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일촉즉발이죠. 판사가 변호인이 됐든 검사가 됐든 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인사명령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하니 그 인사명령 자료 근거자료 제출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검사들이 배째라고 하는 겁니다. 못 내겠는데? 남들은 안 그런데 왜 당신만 그래? 그러니까 재판장이 자, 2번 기회를 준 거예요. 처음에 다음 기일까지 내, 안 내니까 일주일 내로 내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공판이 열렸어요. 그것이 며칠 전입니다. 8월 26일에 또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 타 지방검찰청 검사의 관할 외 공판 유지하는 근거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하니? 라고 물었어요. 검사가 아니 지난 수개월 동안 재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다른 재판부도 뭐라고 한 적이 없다. 그걸 요구하는 경위를 알아야 낼 수 있다. 이번에는 재판부한테 그 경위를 밝혀달라고 해요. 되바라진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20년 전 검사할 때 검사는 관할이 중요하다고 배웠어. 검사의 당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이야. 라고 물었더니 아니 어떤 재판부도 문제 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장이 교육을 합니다. 소송 당사자의 자격과 권한 확인은 재판부의 직권 조사 사항이야. 검사는 소속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원칙이지. 일주일 내에 근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주일 말미를 또 줘요. 소송 수행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검사의 소송 행위는 전부 무효로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자, 2번 말미를 줬는데 니들이 제출 안 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만약에 제대로 된 근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거를 제출했는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여기 들어와 있는 검사 중에 일부는 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검사야. 그럴 경우에는 그 검사가 행한 소송 행위 다 무효로 취급할 거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들은 이제 속으로 부글부글 끓겠죠. 이날 이제 증인신문을 하는데 다른 지역 검사가 증인신문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부가 지금 신문하는 검사는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무효로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당초에 신문을 하려던 타 지역 검사가 증인신문을 못하고 성남지청 소속의 검사가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경고가 이제 효력을 발휘한 거죠. 다음 기일까지 과연 검사가 근거자료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일단은 이 재판부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뭔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 근데 이 판사들이 그냥 유야무야 아는 채 모르는 채 그냥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검사가 근거로 든 검찰청법 그리고 법무부령, 그러면 이 근거는 뭐라고 돼 있냐? 직접 보시죠. 검찰청법에는 제5조 검사의 직무 관할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단서 조항, 수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가 누구를 체포를 하거나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하는데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야, 어디 대전이야, 그럼 거기 가서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직무 관할에 관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소속 검찰청, 여기서 소속 검찰청은 뭐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까지 다 구분을 하는 겁니다.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공소유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성남지청 검사는 성남지청 관할, 즉 성남지원 재판에만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외 조항이 있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근데 검사들이 그걸 제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검찰청법에 기본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고 검사들이 그러죠. 우리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남지청 소속 검사나 마찬가지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사들이 얘기하는 직무대리, 즉 법무부령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게 검찰 근무 규칙입니다. 제4조 직무의 대리.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지금 볼드 처리해 놓은 부분 있죠, 여러분.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무슨 얘기입니까? 성남지청에서는 성남지청 검사들끼리,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끼리 서로 다른 업무를 맡아줄 수 있어. 그나마도 직무대리 명령을 하면 검사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남지청에 형사부 소속 검사도 있고 예를 들면 공판부 소속 검사가 있다. 그러면은 공판부 소속 검사한테 야, 이쪽 수사하는 게 있는데 여기 너무 일이 과중해. 그러니까 네가 또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여기 가서 한 달만 도와줘. 이러면은 이 성남지청장이 직무 명령을 내립니다. 직무 대리를 명령을 내리고 이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일시적으로 가서 그 지청 안에서 다른 업무를, 다른 검사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직무대리 조항이에요. 성남지청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디 저기 대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또는 부산에서, 서울에서 와서 아무나 검사가 앉아서 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지금 성남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남FC 이 사건의 경우에 뭐 대구에서 온 검사도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온 검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똑 떨어지는 근거가 있으면은 제출을 안 하겠습니까? 피고인도 마찬가지지만 검사도 이왕이면은 재판부한테 잘 보여야 자기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에 용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제출하고 할 텐데 심지어 엊그제 기일에서는 증인신문도 못했잖아요. 타청 소속 검사가. 그런 일을 벌어지면서 왜 제출을 안 하고 있을까? 제출을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일이요. 성남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도 최근에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문제 제기까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호인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타 지역 검사가 이재명 대표 법정에 와서 지금 재판 참여하고 있다.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검사가 나중에 와서야 이 성남지청 검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공판에서 검사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논리를 들이댄 겁니다. 직무 대리에 의한 적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근데 재판부의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부는
그거는 난 모르겠고 따질 거면 대법원 가서 따져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변호인은 검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5조망으로는 수긍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배제할 수가 없다. 일단 유지를 하겠다. 그 검사들 계속 들어오세요. 이렇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이 성남지원 이 부장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온당한 결과로 이어지겠습니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변호인이 선임계도 안 내고 나 친한 변호인이라고 와서 앉아있으면 그거 인정해 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앉아서 재판을 참여하고 있는 것을 근거가 있으면 내봐. 니들 당장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니들이 한번 근거 자료를 내. 이러고 있는 건데 성남에서는 그것마저도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고 서울 이재명 대표 재판부는 그마저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판사 로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야.